지금 검찰 그 관련해서 보안 수사 뭐 박탈하고 근데 이게 헌법에 보면은 검찰총장이라는 게 딱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위헌 논란에 휩싸이지 않나? 저는 위헌 심판으로 넘어가면은 예.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건 검찰총장이 있고 그럼 검찰이란 조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검찰이 70여 년 동안 한국의 수사를 주도를 했고 예. 성공적으로 했다고요. 예. 그 부분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가장 범죄가 적은 나라 맞죠? 예, 뭐 일본도 그렇죠. 적기는 적습니다만 안전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게 국가 나라죠. 경쟁력의 예.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청 해체해버리고 수사에 미숙한 고급 수사에 미숙한 경찰에 맡긴다고 하면은 그 결과로서 범죄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를 받으려면은 수사와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잡해지면 늦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판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범죄자들하고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추가 수임료를 내지 않는답니다. 근데 앞으로 검찰이 없어지고 딴 게 생기면 할 때 분명히 받을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하도 개혁을 붙이기 많아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그 좀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하자 차근히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속전속결로 하자라고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그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발표가 된 걸 보니까 민주당 얘기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 아주 처음 보는 현상인데 초기에 대통령 권한이 막강할 땐 벌써 정청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검찰 문제는 아마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쟁점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로 가져간다는 게 거의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무부에 남게 되는 공소청의 권한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청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권 내지 한 걸음 더 나가면 수사 지휘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아하. 그건 앞으로 이제 1년 사이에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요 문제에 들었으면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나 막강한 조직 아닙니까? 아, 사실은 막강하죠. 막강한 조직. 근데 지금 경찰에 막강해져 생겼죠. 그렇죠. 네. 막강한 조직이 가만히 앞으로 1년 동안 가만히 놀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1년의 과격한 검찰 개혁인데 사실은 개혁의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은 민주당에 대한 특수부 검사의 수사에 대한 반격 또는 복수심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아마 그 피해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리고 또 별도로 지금 특검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기소권,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또 뭡니까? 글쎄요, 그것도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 수사한 사람 다 검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의 굉장한 모순을 앞으로 조정하는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그걸 TF를 이제 총리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당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좀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의 배제하는 걸로 합의가 됐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실과 정부가 주도하고 그냥 원래 행정부에 관한 일은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지금 이건 저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게 명청 갈등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명, 정청래 대표의 청. 그래서 명청 갈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그건 뭐 언론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면은 흥미는 있겠지만은 또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그 힘의 관계에서 불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데 지금 6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정청래 대표에 대한 국민 평균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근 지지율은 떨어지고 40% 이재명 대통령은 올랐어요.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법적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노련하게 아마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란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위헌 논란이 만만치 않게 많은 그건 거거든요. 거의 위헌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글쎄요. 거의 전문가들은. 근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대통령이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런데도 막 하고 아니 그거 좀 그게 좀 그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정청래 대표가 등장하는데 이번 내란 사태가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추 위원장으로서 예. 언론에 항상 나와서 또 말도 잘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그걸 통해서 그 적극적인 지지층을 완전히 확보했으니까 사람이 항상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자기가 성공한 길을 계속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빌미를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주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결국 극우화 되어버렸잖아요. 윤어게인. 윤어게인이라는 게 내란 옹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하니까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전략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위헌 정당 청구는 해산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거든요. 법무장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법안 만들었다는 딱 거예요. 끌어놓으면은 그 기간 자꾸 심리하는 기간 중에 아마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다 어마어마한 지금 자료를 캐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연장이 되면은 그럼 그것하고 위헌 정당 청구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렇게 쫙 이어지는데 그 점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위헌 정당 뭐 해산하면은 무슨 농담처럼 들렸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풍 할까요? 역풍은 어디서 부느냐 하면은 거기서 무리할 때 부는데 역풍이 불려고 해도 역풍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 힘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국민의 힘이 윤어게인 당이 되어버렸는데 윤어게인 오늘 보니까 뭡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문자를 또 쓰더라고요 요새. 혼용 무도란 말 쓰더라고요. 저는 죄송한데 이 사자성어에 약해가지고 그거 제발 그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혼용 무도란 말이 이렇더라고. 혼미하고 용렬한 군주가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고 무능한. 내가 그거 감아보니까 그건 윤석열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죠. 맞아요. 혼미하고 술을 하다 마시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혼미하고 무능해가지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이런 만화 같은 일을 하는. 근데 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혼용무도한 군주로 딱 집어넣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건 또 팩트로서는 다 맞더라고. 그 지적하는 건 신문 사설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인데 다 틀렸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다 틀린 거예요. 팩트로서는 다 맞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계엄 옹호하고 음모론 퍼뜨린 세력이 이런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겁니다.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팩트는 맞는데 논리가 없으니까 그런 모순된 걸 느꼈으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사실 보수를 망쳐놓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참 저는 그래서 요새 보면 국민의힘 보면 참 그 정당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진짜. 보수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비극적인 게 벌어지고 있다면은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 보수층은 있는데 그 보수층을 대신 좀 대표해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는 보수 세력이 가버린 거예요. 왜냐? 윤석열을 따라갔기 때문에 윤석열과 손잡고 뛰어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윤석열이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보수 단체가
박수 부대를 하는 바람에 음. 손잡고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보수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만 남아있지. 한국에 보수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비판을 해도 항상 그걸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당신들 그동안 뭐 했느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 조 대표님은 계속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지금 혼미한 건 맞아요. 지금 예? 혼미한 사람 때문에 혼미해진 건 맞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균형을 잘 잡아주십시오. 왜 혼미해졌는지 아세요? 왜요? 이게 한국어가 이거 혼미해져 버렸어요. 한국어가 예. 한자 70%, 한자어 70%, 한글어 30%인데 그렇죠. 한자어 70%를 한글로 표기하면서부터 암호 아니면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그러면은 언어가 혼탁해지면은 사고가 혼탁해지고 행동이 혼탁해지고 저질로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30년 동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자 교육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의 문자 한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 한글을 같이 써야 한국어가 생동하고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계속 좀 건강하시고 좋은 소리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